현재 바이든 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RA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한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앞으로 미래 패권을 잡는 키카드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엮어 이들의 첨단 산업을 저지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죠.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은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한다는 부분으로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 현대 자동차에게 105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요. 미국은 이 치명적인 법안을 더 빠르게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뜻밖에도 미국 정부의 행보로 인해 한국은 미국 내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반도체 사업처럼 품질에 있어 대체 불가의 수출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해 한국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LG, SK 등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매출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과 BYD의 성장세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한국 배터리 업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의 IRA 감축법의 골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에 처음엔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계 배터리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한국 브랜드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미국 회사가 한국 배터리를 대거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코로나 대확산을 거치면서 급증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조달하던 미국 기업들도 자국 내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 배터리 생산 업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품 출하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죠.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IRA 법에 대해 현대차가 차별을 받았지만 배터리 업계엔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로 인해 훨씬 중요한 사업을 놓칠 수도 있는 형국이 되었으며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는데요. IRA에 있어 가장 피해를 볼 예정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한국이 크게 엮여 있고 이로 인해 미국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인도네시아는 현재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상태라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 속합니다. IRA는 기본적으로 주재료가 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수출, 가공되어야 하며 이 비율이 2027년부터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서 조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되는 구조입니다. 즉, FTA를 아직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핵심 수출 자원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설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니켈 생산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예외로 두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사실상 니켈을 독점해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데 세력을 늘릴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IPEF에 가입되어 한국 정부가 이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광물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인니가 탈중국을 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올해 초 인도네시아는 원광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를 금지한 적이 있죠. 당시 니켈 원광을 다 실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항구 출항이 갑자기 금지된 한국 선박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현지 정부는 예의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LG엔솔을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 배터리 주원료인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때 중국도 인니에 약 40조 원가량을 투자해 대규모 니켈 재련 시설을 구축해 놓았고 현재 대부분의 니켈 광산은 중국 자본으로 채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한국을 넘어선 실적을 내는 것도 인도네시아 광산을 독식한 채 다소 부족한 성능의 배터리지만
매우 저렴한 값을 내세우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해외 기업들과 달리 중국은 여기서도 1대1로의 사업 방식을 채택해 노동자들을 대부분 중국인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광산 개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인도네시아에 돌아오는 수익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배터리 업체들 뿐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게 광산을 모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급의 다변화로 중국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한국의 LG엔솔을 중심으로 11조 원을 투자하며 광산을 개발키로 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중요한 글로벌 공급처가 될 인이기에 한국도 거절할 이유가 없어 MOU를 체결했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 후 21조 원어치 사업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MOU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혹여라도 설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한국, 인니만이 아닌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LG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을 주축으로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기업 안탐, 중국 재련회사 화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화유는 이 프로젝트에서 재련과 정련을 주도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화유가 우려 법인으로 지정되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은 IRA 혜택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서 원광을 채굴해 재련과 정련을 거쳐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셀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밸류 체인이 무너진 건데요. 여기서 그럼 대체 중국 기업은 왜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역시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중국 이외의 정련회사를 찾아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할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 합류하는 기업과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 이외의 시장을 노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규모 시장인 유럽에서도 높은 중국 의존도를 견제하기 위한 IRA와 유사한 개념의 RMA를 추진 중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옆에 캐나다에도 니켈이 매장되어 있긴 하지만 인니의 생산 단가, 규모에 있어 캐나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한국이 피해를 보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번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미국이 의도한 것과 반대로 중국이 전기차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지연돼서 한국의 인니 투자가 무산되면 중국이 인니의 니켈을 독식하게 됩니다. 즉, 중국은 값싸게 니켈을 조달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는 건데요. 결국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해외 기업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선택하는 방향밖에 없는 것이고, 테슬라가 쥐고 있는 전기차 시장도 결국 중국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미국 회사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이 이득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시장은 정말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손해만 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상이겠지만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차가 빠르게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현대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며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평가대로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올해 5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21,567대가 팔렸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기업을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여전히 훨씬 많은 차량을 판매 중이지만 테슬라가 현대차 및 기아의 판매 실적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현대차를 계속 배제하고 있어 인니산 배터리를 차별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내에선 이러한 바이든 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법률을 수정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위기감을 느낀 포드 CEO 짐 팔리가 급하게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짐 팔리는 전기차가 포드를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현재 포드의 주력 상품인 머스탱 마하이와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조건을 맞추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이대로 가면 납품받지 못할 걸 알기에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 부품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낮추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점검하고 미국 재무부에 자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죠. 미국 주요 언론들과 한국이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지역들도 혹여나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